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65회차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17번부터 32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7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문화유산 문제인데 사찰 문제예요. 사찰 문제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모든 사찰의 그 사진으로 외우기는 좀 힘들 것이고 여기 사찰의 이름이랑 사찰이 이름하고 여기 전각의 이름이 묶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힌트로는 분명히 여기에 지역이나 이런 특징이 조금 나올 텐데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사찰인지 한번 힌트를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이게 첫 번째 힌트고 사실은 여기에서 사찰의 이름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또 있을 것이고 이 건물은 맛배지붕의 주심포 양식이다. 건물 보수 중에 묵서명이 발견이 돼서 고려시대의 충렬왕 이 34년이라는 정확한 건립의 연도를 알게 되었다. 국보로 지정돼 있고 이거 충남에 있고요. 충남 예산에 있고 고려시대고 고려시대 거고 지금 국보고 요런 힌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종합해 봤을 때 나오는 게 이 수덕사가 대표적으로 이 충청도 예산에 있는 문화유산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요거예요. 보통 수덕사가 있는 예산 쪽을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요 예산 쪽에서 수덕사가 꼭 이 코스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대표적인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랑 묶어가지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요 수덕사 대웅전이라는 전각이 있어요. 이 전각이랑 세트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유명한 이유가 이 충남 예산의 고려시대 대표적인 사찰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서 건물을 보수하다가 우리가 건물의 연대기를 알 수 있는 그 종이라든지 기둥 자체에 뭔가가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상량문이라고 하는데 이 상량문이 발견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건물을 보수하다가 요게 나와요. 그래서 연대를 알 수 있는 요것 때문에 국보로 지정되는 것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충남 예산이다 하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수덕사가 떠올라야 되고 이게 그 대웅전 전각을 보수하다가 나온 거예요. 묵서명이. 이렇게 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시대가 다른 것도 있고 요 주심포 양식이라든지 고려시대라든지 요거랑 어울리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좀 헷갈릴 만한 거라면은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거 나올 수 있겠는데 요것도 고려시대 사찰이라고 많이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이 무량수전은 보통은 이거 무슨 특징으로 나오냐면 여기 배흘림 기둥이라고 나와요. 이거를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정답으로 할 거라면 요렇게 나오지 않고 요거는 이제 요쪽에 지역도 나왔겠지만 이 배흘림 기둥이라는 힌트를 조금 더 많이 줬겠죠. 그래서 사찰마다 대표 특징들이 있는데 요거를 묶어가지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정사 극락전 같은 거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이다, 뭐 유네스코다 이런 특징이 또 나올 수도 있겠고 화엄사 각황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이제 우리가 봄에 매화 같은 거 많이 보러 가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 앞에 석탑이 있어요. 이 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주사 팔상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건데 이거는 전각이라기보다는 이거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시대 목탑이거든요. 그 목탑이라는 특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7번에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충남, 예산, 묵서명, 뭐 고려 이렇게 나오고 주심포 이러면 수덕사 대웅전이구나.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찰 특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한 5개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에 1번으로 답을 찾으시고요. 자, 18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뒤에 뭐 있는지를 고르는 거네요. 이번에 왕이 최영에게 명해서 요동을 정벌한다고 하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고려 말기겠죠. 이 최영 장군 나오는 거 보니까 명나라 황제가 천령의 이북을 일방적으로 명의 영토로 귀속시키려 한 것이 원인이라더군. 천령이라는 거를 설치하려고 했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영토를 빼앗는 주체가 원나라냐 아니면 명나라냐 이런 거의 차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토를 침범당했다고 생각을 지금 했겠죠. 최영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요것 때문에 요동정벌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최영 장군이 그때 당시에 왜구를 같이 물리치면서 이 황산 같은 데에서 왜구 물리치는 거 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이성계라는 장군이 있었죠. 그 이성계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요동 정벌에 출정을 시키는 게 이성계입니다. 물론 이성계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에 출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요동을 정벌하려고 하고 출정을 시켰을 거예요.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윤관의 별무반이 나오는 거는 여진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 건데 초창기 일이잖아요. 이거는 예종시기, 임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머릿속에 고려의 대외 관계를 봤을 때 거란이 먼저 있고요. 거란이 먼저 있고 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몽골 무찌르고 그 다음에 왜구라든지 홍건적이라든지 요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거 다 끝났을 때 뒤쪽에 이제 명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라서 좀 초반 시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뒤에 올 수가 없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1번 아니고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서희의 외교 담판은 거란의 침략 때 있었던 일이고 거란의 1차 침략 때 있는 일이에요. 한참 앞서서 벌어진 일이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요거 다음에 출정은 했지만 위화도를 건너지 않고 회군을 해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역사가 바뀌게 되죠. 요게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용장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대몽항쟁에 관련된 얘기니까 요쯤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마찬가지로 앞서서 일어난 일이고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항전을 준비하였다. 대몽항쟁을 시작하게 되는 초창기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서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밑줄근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알려줄래? 이호, 예, 병, 형, 공전의 육전체제로 구성되었어. 경제 육전과 블라블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대. 세조 때 편찬이 되어서 이 왕 때 완성을 해서 반포를 했다. 편찬 자체는 세조 때 시작을 했는데 완성이 언제 됐냐면 성종 때 됐어요. 세조의 손자인 성종 때 이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종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독립된 간쟁 기관으로 사간원이 설치가 되었다. 이거 태종 때 하는 거예요. 태종. 태종 이방원이 굉장히 왕권이 강하고 육조 직계제를 만들어서 신하들하고 뭐 상의하거나 눈치 보거나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데 간쟁이라고 하는 거는 왕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하는 그런 거랑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 이 태종이 이거를 했을까라고 의문을 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간쟁이라고 하는 역할을 간쟁이니 봉박이니 서경이니 뭔가 바른 말을 하고 어떤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하는 거를 여기에 해당하는 사간원의 관리들이 왕한테만 그걸 하지 않아요. 주로 왕한테 그걸 하긴 하지만 만약에 고위직 관리들이 뭔가 비슷하게 업무적인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또 사간원 관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그때 독립된 기관으로 이거를 설치를 한 거는 본인을 견제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사간원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한테 이제 올라오는 그런 대신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는 역할로 쓰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태종 때 한 겁니다. 함길도의 토착 세력인 이시해가 난을 일으켰다. 이시해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는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고요. 요거 때문에 지방 사람들 세력 못 갖게 한다고 유향소 같은 거 없애버리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세조 때예요.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 요게 성종 때 일입니다. 홍문관이라고 하는 거 옥당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창덕궁에도 그 옥당 건축 자리가 아직도 이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좀 재건된 건물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경연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부하는 거죠. 학생처럼 왕도 공부하고 신하들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요게 성종 때 일이고요. 나머지 오답 처리해 볼게요. 지편전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가 시행되었다. 지편전이 나오면 이거 세종이죠. 세종.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요거를 세운 것은 영조입니다. 영조.
나머지 임금들 대표적인 시기에 있었던 일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성종 시기로 3번 찾아주시면 돼요. 한번 찾았고, 자 20번 보겠습니다. 기역, 미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 3점짜리로 들어가 있죠.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모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모후가 수렴청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림간에 큰 옥사가 연달아 일어난 데다가 요승을 높이고 사랑하여 불교를 숭상했으나, 여기서 힌트가 나오네요. 승려를 높이고 사랑해서 불교를 이렇게 숭상을 하는 게 있었다. 그리고 모후가 수렴청정을 한다. 불교를 크게 중흥시키고 싶어 했었던, 그리고 실제로 섭정을 했었던 이 문정왕후죠. 여기서 말하는 모후는 문정왕후고요. 중종의 세 번째 비입니다. 네, 문정왕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건 시기적으로는 어려서 즉위했다는 저 왕은 아마도 명종이 되겠죠.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되겠습니다. 자, 쭉 찾아보겠습니다. 탐구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 기억을 볼게요. 왕이 어려서 즉위해서 모후가 수렴청정을 한다. 이 모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사례로 적합하지는 않네요.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이유는 이 왕자의 난은 태종 때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네요. 이거 1번 아니고. 자,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요승을 높이고 사랑해서 불교를 숭상한다. 황사영의 백서 사건, 이미 여기서 틀렸죠. 불교 숭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황사영의 백서 사건은 이 사람 천주교 신자입니다. 해당 사항이 이것도 없어요. 자, 3번 예송 논쟁의 발생 배경을 파악한다. 부세는 무겁고 부역은 번거로웠으며 이 내용과 예송 논쟁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예송 논쟁은 효종과 나중에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상복을 뭐 어떻게 입느냐를 가지고 했었던 탁상 공론이죠. 예법 논란인데 요거는 현종 시기에 일어났었던 예법의 논란이고 요 부역이니 부세니 하는 거랑 관련이 지금 없어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국정을 주관.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국정을 주관이 리을이 나와 있는데 갑술 환국의 전개 양상을 정리한다. 환국이라고 나오면 숙종식입니다. 숙종 때 3번의 환국이 있었죠. 이거 아니에요. 숙종식이니까. 자, 마지막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사람들. 유님 일파가 축출되는 과정을 조사한다. 이게 딱 을사사화 1이네요. 5번이 답이고요. 이 문정왕후 때 그 인종이라는 왕이 즉위했다가 나중에 문정왕후의 친아들인 명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명종 이전에 인종도 이 어머니의 성씨를 봤을 때 외척이 또 윤씨를 가지고 있고 이 명종도 윤씨 성을 가진 이 외척 집안이기 때문에 먼저 왕을 했었던 그 인종의 이 외척들을 큰 윤이라고 하고 대윤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이제 소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외척 간에 다툼이 좀 있었던 거예요. 권력 다툼이 있었죠. 대윤과 소윤의 다툼이 있었고 이들의 어떤 결과, 요 결과 이 큰 윤이었던 대윤을 축출하는 이 과정에서 을사사화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앞에 있었던 다른 사화들하고는 일어난 이유와 결과가 조금 다른데 딱 을사사화가 외척 간의 갈등과 이 세력이 제거되는 그 과정에 대한 사화였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을사사화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20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전날 성산문 등이 상왕도 그 모의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자 백관들이 상왕도 종사의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도성에 거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노산군으로 낮추고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하라. 성산문에서 이미 시기가 나왔고요. 상왕과 노산군, 영월의 키워드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단종이네요.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었던 성산문 등의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하고 아마 대단한 고문을 당했겠죠.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자, 배경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단종과 인조반정은 시기가 너무 머네요. 아니죠.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인현왕후의 폐위하고 단종은 또 관련이 없잖아요. 시기가 안 맞죠. 계유정난을 통해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고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게 되죠.
3번입니다. 딱 요 사건이잖아요. 요게 배경이죠.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이거 영조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패비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서 김귀행필 등이 처형되었다. 이거 사화에 대한 내용인데 갑자사화인데 연산군 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22번.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문화유산 문제인데 조선의 예술이라고 나오네요.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것이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안견과 안평대군이 나오네요.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가지고 안견이 그린 건데 세종의 아들이죠. 아들 중에 하나죠. 안평대군. 네, 이거 그림, 이 정보에서 이미 우리는 이게 목류도원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류도원도를 골라볼게요. 목류도원도 바로 1번에 나오죠. 1번. 안견의 그림 1번이고요. 2번은 추사 김정희가 그린 제주도 유배 시절에 그린 세한도고요. 3번은 김홍도가 그린 옥순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림이에요. 이건 김홍도 그림이고요. 4번은 이 웬 남자가 여기 계곡물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고 5번 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요거는 이 정선의 이건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1번으로 목류도원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조선 후기 문인인 김창엽이 편찬한 충렬록이다. 이 전쟁에서 충의를 지키고자 죽은 김상용에 관한 기록과 그들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의 건립 경위를 담고 있다. 자, 여기 힌트 나오죠? 세자빈과 복림대군 등 왕실 사람들을 호종을 해서 강화도로 피난하였다가 강화성에 함락되자 순절하였다. 네, 복림대군이 누군가요? 인조의 둘째 아들이고 인조 때 이렇게 피난을 강화도로 갈 정도로 있었던 일은 그 호란이죠. 병자호란이라고 있습니다. 병자호란. 병자호란. 자, 병자호란이라는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거는 병자호란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 일이에요. 임진왜란.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거는 이 병자호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왕조가 이전이죠. 광해군 때네요. 광해군 때 있었던 중립 외교의 한 방편이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그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명나라와 그 후금 사이에서 나름의 중립 외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르후 전투라는 거에 또 참전을 한 게 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강홍립 장군이. 그래서 요거는 병자호란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준용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냥 이거는 이 사람 이름과 지역을 좀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병자호란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육진을 개척하는 거 혼자 좀 뜬금없죠. 사군 육진 개척은 세종 때 하는 일이에요. 여진 몰아내고 하는 거. 자, 5번 곽재우, 김천일 등의 의병장 활약이 나오는 거. 곽재우 이름 나오면 이거 임진왜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3번에 3번으로 병자호란이랑 관련된 거 찾아주시면 돼요. 24번 보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는 이 왕이 현룡원을 참배하고 화성행궁에 머물다가 환궁하는 길에 현룡원, 화성행궁, 환궁, 사도세자. 네, 이 왕 누구겠어요? 여기 아버지인 사도세자라고 딱 너무 힌트가 나오죠? 정조입니다. 정조. 자,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배를 세우는 사람은 정조가 아니고 숙종이에요. 이건 숙종.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영조가 하는 겁니다. 영조, 할아버지 영조.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다시 짓는 거. 이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하는 거죠. 흥선대원군. 삼종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삼종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그 세도정치 끄트머리에 철종이 하는 겁니다. 철종.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을 해서 상업을 진행시키려고 한 게 영조가 했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24번에 5번으로 찾아주세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박납의 폐단 선해청을 두고 이것을 실시할 것을 청하였다. 맨 먼저 경기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니까 백성들 대부분이 편리하게 여겼다. 그런데 권세가와 부호들은 박납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반대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박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공물을 바치는 세금이 있어요. 근데 그 공물을 일반인들이 자기네들이 공물을 구해가지고 바치면은 이제 요거를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특정하게 구입을 한 것만 가지고 요거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원래는 한 뭐 10,000원만 써도 된다는 10,000원어치의 귤을 사가지고 바치면 되는데 그렇게 내가 사가지고 귤을 바치면은 받아주지 않는 거죠. 뭔가 조금 더 웃돈을 주고 사람을 껴서 한 30,000원을 써가지고 똑같은 귤을 사가지고 바쳤을 때 그때 받아주고 그러면 차익이 남잖아요. 그거를 뭐 수령들이나 이 권세가와 부호들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떼먹는 게 좀 있었던 거죠. 요게 박납의 폐단이에요. 이 공납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공납에 퀄리티 떨어지지 않게 제대로 된 공납 물품 구해줄게 하면서 웃돈을 너무 많이 받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물로 이거를 받고 하는 거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 중간에 끼어 들어갈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특산물로 바치게 하지 말고 쌀이나 옷감이나 뭐 동전 같은 걸로 일률적으로 구하기 쉬운 거, 상하지도 않고 이거 딱히 퀄리티 논란을 할 수가 없는 거, 요런 걸로 내자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대동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했었던 중간 차익을 남겨먹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자,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거는 호포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대동법이 아니고 호포법이에요.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세조가 하는 일이네요. 세습되는 거 없애려고.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하는 거는 고종이 했던 거네요. 광무개혁 중에 하나고요.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과세하는 거, 이거 세종이 만들었던 공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거를 현물을 받지 않게 되니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따로 납품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5번으로 답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순서대로 배열을 하래요. 좌의정 박은이 상황에게 이르기를 이제 왜구가 중국에 들어가 도적질하고 본도로 돌아오는 것이 곧 이때이므로 마땅히 이종무를 보내서 대마도에 나가서 이거를 소탕을 해야 된다 했더니 상황이 뭐 옳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왜구를 소탕하는, 대마도에 가서 왜구를 소탕하는 이종무에 대한 얘기네요. 요거 세종 때입니다. 세종, 요건 세종이고 나를 보겠습니다. 김반경이 중군을 거느리게 하고 홀돈과 홍다구와 더불어 일본을 정벌하게 했다. 일기도에 이르러 1000여 명을 죽이고 길을 나누어 진격하였다. 외인들이 달아나는데 쓰러진 시체가 마치 3대와 같았다. 날이 저물어 인해 공격을 늦추었는데 마침 밤에 태풍이 크게 불어서 전함들이 많이 부서졌다. 네, 이거는 지금 왜구를 일본을 정벌하려고 하는 일종의, 나중에 우리가 원간섭기에 이르렀을 때 정동행성이라는 걸 우리 쪽에 설치를 해서 일본 정벌을 원나라가 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이거는 원나라의 일본 정벌 얘기네요. 그렇다면 원간섭기의 일이니까 이거는 고려 말기로 봐주시면 되고요. 달을 볼게요. 왜구가 배 500척을 이끌고 진포 입구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배를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눠 지키다가 진포라고 나오네요. 해안에 상륙해서 블라블라블라 나세 심덕부 최무선이 진포에 이르러서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을 해서 그 배들을 불태웠다. 진포대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 말기에 이거 왜구 물리치는 거 있죠? 왜구를 물리치는 거고요. 자, 라를 볼게요. 외장이 군사 수만 명을 모두 동원을 해서 진주성을 포위했는데 성 안에 군사는 3,000명이었다. 진주 목사 김시민이 성을 지키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민과 진주성, 성을 지켰다 해서 이거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이거 진주대첩이잖아요.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처음 나오는 거는 가가 되겠네요. 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이니까. 고려시대께 지금 두 개가 껴있는데, 가가 처음 나오면 안 되겠군요.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을 정벌하라고 우리한테 시키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 간섭기가 되고 나서 원나라가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 정벌을 하러 가는 것도 굳이 또 가가지고 같이 가서 하게 되는데, 정벌을 하지를 못해요. 배를 타고 일본에 넘어갔을 때 이렇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함이 부서지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몽골의 침략을 맞아준 신의 태풍이다. 그래서 가미카제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신풍이라고.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 요게 먼저 있고 나서 이제 고려 완전히 말기에 이제 왜구를 소탕을 하는 최무선의 화포 개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나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종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순서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보자면 나, 다, 가, 라. 나다가라라고 보면 되겠죠. 나다가라로 돼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다가라로 적혀 있는 4번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처음에 온다라고 봤을 때 고려시대 거가 중간에 두 개가 껴있잖아요. 그러면 가나 라가 처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애초부터 지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배치를 하면 되겠죠. 요 같은 고려시대가 다 약간 후반부에 일어난 일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화포를 개발하는 게 제일 뒷시점이에요. 우리가 원 간섭기가 돼가지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초반기고요. 그래서 이거 순서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으로 요거는 찾아주시면 돼요. 4번. 자, 27번 볼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어사설에서 6가지 조매 하나로 과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과업은 과거시험이에요. 과거시험. 성호사설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익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좀먹는 6가지의 나쁜 거로 뭐 게으른 거, 승려, 과거시험, 뭐 미신 요런 거를 들었던 건데, 자,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돼요. 마과회통에서 홍역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사람은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자기도 이 홍역 때문에 자식을 잃었었죠. 그리고 저 책을 저수를 하게 됩니다.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거는 홍대용입니다. 이거는 홍대용.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유득공이에요. 유득공.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이게 맞는 설명이네요. 금석과한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이거는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가 하는 거죠. 김정희. 나머지 것도 기억해 주시고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8번.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지금 판소리가 나와요. 요걸로 지금 현대에도 유명한 노래가 또 있었었는데, 자, 내가 준비한 것은 판소리 수군가에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장면이야. 판소리가 나오는 이 시점, 이 판소리가 한글 소설과 함께 요 시기에 유행을 했다. 한글 소설이 유행을 했다. 조선시대 후기겠죠? 조선 후기. 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번, 주자소에서 개미자라고 하는 활자를 만드는 장인. 요게 틀렸어요. 이 개미자는 태종 때 만든 거거든요. 태종. 그러면 조선 후기가 아니라 조선 전기잖아요. 요거 틀렸네요. 요거. 나머지 것들 만나 봐야겠죠?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를 공연하는 광대, 후기에 나타나는 모습, 대규모 자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도고, 시사를 조직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중인, 인삼,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전부 다 조선 후반에 볼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1번만 혼자 시대가 앞서 있기 때문에 1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자, 29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왕 대비 이전이 전교하기를 익성군이 이제 입궁하였으니, 요걸 아는 분이 있으면 힌트가 될 수 있네요.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의 봉작을 내리는 것을 오늘 중으로 거행하도록 하라. 흥선대원군이네요. 고종이 즉위하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섭정식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겠죠.
자, 나를 볼게요.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그 비에서 이르기를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즉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거 척화비네요. 척화비를 세운 시점은 신미양요가 끝난 뒤의 시점부터 척화비를 세우고요. 고종이 즉위를 하고 흥선대원군이 본격적인 협정 시기로 넘어가는 거는 대략 한 요쯤이에요. 1960년대 초반이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골라볼게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하였다.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건 조금 더 나중의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국이랑 뭔가 관계를 맺고 나서부터 이게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양의 국가들하고 조약을 맺는 거는 1882년도에 미국이랑 처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영국도 나오고 프랑스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나의 뒷시기에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거문도 사건은 뒷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의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이것도 이거 뒤에잖아요. 척화비 세워가면서 문 안 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문을 열게 된단 말이에요. 운요호 사건 때문이에요. 이거 뒤쪽이에요. 러시아가 용안포에 대한 조차를 요구하였다. 마찬가지죠.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이랑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용안포 조차 요구하는 것도 조금 더 한참 나중의 일입니다. 이건 심지어 1900년대가 넘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도 나의 뒷시기. 독일의 상인인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네,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거네요. 고종이 즉위하는 시점과 척화비를 건립하는 시점 사이에 왜 이렇게 척화비를 세울 정도로 쇄국 정책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남연군은 흥선대원군 아버지거든요.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868년쯤의 일이고 이런 사건을 겪으니까 지금 내 부모님의 아버님의 무덤을 파헤친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눈 펄어내더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경향성을 띠게 됐고 그래서 미국이랑도 소통하지 않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척화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고요. 미국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파견했다. 이 나의 뒷시기죠. 82년도 일이니까 요것도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3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대문 일대에 재개발 당시 발견된 하도감터 사진이군요. 하도감터. 여기 지금 여러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있는 데 있죠. DDP라는 건축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장소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고요. 딱 그 DDP 사진이에요. 여기는 훈련도감에 속한 하도감이 있었던 장소로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작했던 곳이다. 1881년부터 이듬해에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발생한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임오굴란 때까지 교련병대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다. 자,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입헌군주제 수립 같은 거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구식군인들은 차별을 철폐하고 제도를 옛날로 바꿔줘 라는 것만 요구를 했었죠.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했던 거는 독립협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독립협회. 조선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생기려면 1910년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연대가 지금 너무 맞지 않죠? 이모군란은 1882년도에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아니죠. 우정총국의 개국축하연을 이용해서 일어난 거는 이모군란이 아니고 요거 2년 뒤에 일어났었던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홍범 14조를 기본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는 거는 갑오개혁이라고 있어요. 요거 뒤에 일어났었던 갑오개혁 중에서도 두 번째 갑오개혁 때 해당하는 일입니다.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이모군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조약을 또 맺게 되는데 또 일본 공사관에 우리도 위험하니까 경비병을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30번에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찾는 거네요. 복합상소 이후에도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 라던 국왕의 약속과는 달리 침학이 날로 심해졌다. 최시영은 도탄에 빠진 교도들을 구하고 최재우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서 보훈 집회를 개최하였다.
보은 지폐, 여기에 나오는 왕은 또 고종이겠죠. 나를 보겠습니다. 동학 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서 황토연에 진을 쳤다. 관군은 밀고 들어가 그 아래에 진을 쳤다. 농민군이 삼면을 포위한 채 한쪽 모퉁이만 빼고 크게 함성을 지르며 압박하자 관군이 무너졌다. 황토연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이 승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동학 농민운동 1차 처음에 있었던 동학 농민운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죠. 최지우가 창시를 했는데 약간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예 회복을 위해서 보훈 집회라는 걸 했는데 뭔가 중간 시기가 지금 비어 있고 이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요 사이에 낄 수 있는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하는 거는 이 뒤에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있고 나서 두 번째로 모였을 때 아주 큰 단위로 모이기 때문에 남북접이 만나가지고 뭔가를 하죠. 요거는 나의 뒤식이에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이 설치가 되었다. 황토연에 진을 치고 계속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주성을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정청 설치가 되거든요. 전주 화약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나의 뒤시기에 나올 수 있는 일이고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하는 것도 요거 뒤에 일이에요.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요것도 사이에는 못 오고요.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서 만석보를 파괴했다. 네,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고부 민란에 해당하는 사건이네요. 요게 이 사이에 낄 수 있는 사건이 되겠죠. 마지막 5번 보면은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하였다. 남접과 북접이 만나서 싸웠는데 안 됐어요. 우금치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 뒷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에 4번. 자, 마지막 32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풀이의 마지막이고요.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외무 대신 하야시가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보내는 통감이라고 나오면 총독이 아니라 통감이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되고 나서는 통감이 총독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1910년보다 이전 시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권 피탈의 이전 시기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덜란드에 파견된 정권대사 스즈키가 보낸 전보다 한국인 3명이 여기에 머물면서 평화회의의 위험 대우를 받고자 하고 있다고 한다. 쭉쭉쭉쭉. 자, 이들은 일본이 한국에서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항의서를 인쇄해서 보내고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 한국인 3명.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네덜란드에 헤이그에다가 헤이그 고종이 만국평화회의에다가 파견한 사람들 3명 있었잖아요. 헤이그 특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이 있었죠. 이게 잘 되지 않아서 고종이 나중에 강제 퇴위를 당하기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골라보겠습니다. 러일 전쟁의 뒤시기고 국권 피탈 되기는 전이니까 마하 시기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으로 답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2번 문제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33번부터 마지막 50번 문제까지 풀겠습니다.